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 중에서 어깨의 앞쪽으로 통증을 나타내는 대표적 질환인 이두건염 그리고 이두건의 파열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두건의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밑에다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자, 우리가 이두박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상완의 앞쪽을 구성하는 이 이두박근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박근은 이름에도 알 수 있다시피 두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근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록 두 부위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죠. 그 중에 하나는 상완 골두를 지나서 어깨뼈까지 이어지게 되고, 또 하나는 부리돌기라고 하는 이 돌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육과 뼈를 연결시켜주는 이 부위를 바로 우리는 힘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두박근은 어깨뼈와 연결된 두 개의 힘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얘를 바로 장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가 바로 단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이두박근의 이 장두, 여기는 염증이 좀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염증이 발생한 거를 바로 이두건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 이렇게 파열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파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를 이두건 파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상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상완과 관절을 형성하는 견갑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상완의 골두에는 두 개의 결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작은 결절, 그리고 이렇게 큰 결절,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고랑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고랑을 타고 쭉 올라가서 이 어깨 관절 안쪽으로 이렇게까지 들어가서 어깨 관절와라고 부르는데요. 여기까지 들어가서 여기에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두건의 장두에 해당이 됩니다. 네, 여기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 고랑 사이에는 이렇게 인대가 이렇게 좀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인대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고랑 사이 안쪽에 잘 유지되고 있게 되는 거죠. 여기 그림을 한번 따로 그려놨으니까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얘가 이두건의 장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고랑 사이에 이렇게 인대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오시면 이두박근이 수축하고 이완을 하면서 이 장두가 인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마찰에 의해서 염증이 굉장히 잘 생기게 되는 구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리고 여기서 구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 장두 옆에 같이 인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앞쪽의 회전근개 중에 견갑하건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극상권과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제가 다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견갑하건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두가 지나가는 옆에 이렇게 같이 위치를 하고 있죠. 얘가 견갑하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극상권은 요 위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역시나 그 앞쪽으로 이 장두가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두건에 염증이 생기거나 질환이 생기는 거는 꼭 이두건만의 문제는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회전근개의 극상건이나 견갑하건에 파열이 발생을 하거나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근처에 있는 이두건에도 염증이 잘 생기게 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또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두건염의 역할부터 한번 알아보자면, 이두건염이 해주는 일은 아랫팔을 굽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근육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두박근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아래쪽 그림을 보면 이렇게 팔을 이렇게 굽힌 운동을 할 때 바로 이두박근이 힘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아랫팔을 외전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에다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손바닥이 보이게 이렇게 돌리는 거를 바로 외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회외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손등이 보이게 손을 엎는 동작을 하는 거를 바로 회내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외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두건에 또 해당이 되게 되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두건염은 아랫팔을 굽히거나
그 아랫팔을 외전시키는 운동을 담당하는 근육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히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것 이외에 어깨 관절을 움직일 때 안정화시키는 역할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동적 안정화에 기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볼게요. 자, 이두박근 같은 경우에는 어깨뼈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깨를 과도하게 움직일 때 이 아랫팔이 어깨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안정화를 시키는데 기여를 한다라고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이런 동적 안정화에 기여는 하기는 하지만 그 기여 정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동적 안정화에 기여를 많이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사전 지식을 안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알아볼게요. 우선은 이두건염의 원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과도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반복된 운동이 가장 큰 원인에 해당이 되죠. 대표적으로 헬스를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나 그 웨이트, 중량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잘 생기게 됩니다. 아령 같은 것들을 많이 들면서 굽히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동작에서 잘 생기게 되고요. 또 하나는 배드민턴이나 야구 같은 뭔가 팔을 많이 휘두르는 그런 동작들 있잖아요. 그런 동작들을 많이 하는 운동을 자주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했을 때 이 이두건염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동작을 많이 하게 되면 이두건염만 단독으로 생기는 경우는 사실 조금 드뭅니다. 그래서 어깨 충돌 증후군이나 또는 회전근개에 염증이 생기거나 또는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또는 어깨에 관절염이 동반되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앞으로 돌아와서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장두는 여기 인대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것들이 견갑하건의 힘줄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극상건의 힘줄 여기 보이지 않지만 이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겠죠. 힘줄과도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갑하건에 뭔가 파열이 일어나거나 뭔가 염증이 발현이 됐을 때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겠죠. 이것들이 발생이 됐다라는 거는 과도한 움직임이 있을 거고 그 움직임에 의해서 이 이두건도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극상건이나 견갑하건에 염증이 생기면서 얘네들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점액낭들의 염증이 쌓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을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점액낭들이 이 공간을 통과를 해야 되죠. 뼈 사이와 이 인대 사이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부어오르게 되면은 이 통과하면서 자꾸 걸리게 되면서 통증을 나타내는 게 바로 충돌 증후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개의 파열 또는 염증 이런 것들과 동반돼서 이 이두건염은 잘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제가 이 이두건염은 이렇게 해서 이 관절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서 최종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관절염이 발생을 하게 될 때 역시 이두건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게 되죠. 다시 돌아와 볼게요, 뒤로. 그래서 이두건염은 단독으로 생기는 경우보다는 여러 다양한 어깨의 질환들과 동반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두건염이 많이 진행을 한다거나 했을 때 이두건의 장두에 파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이두건의 파열은 보통은 퇴행성 그리고 염증성이 반복됐을 때 그리고 외상성으로도 생기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과도한 운동을 좀 즐겨하는 젊은 남성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외상성으로 생기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40대에서 50대에 호발을 하게 됩니다. 운동을 많이 하시는 남성분들에게 호발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증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이두박근의 장두는 이렇게 어깨 앞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통증을 좀 나타나게 되고 압통도 호소하게 되죠.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어깨 앞쪽으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다시 그려볼게요. 이 상완 골두에 두 개의 결절 사이를 지나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사이는 이렇게 인대들이 잡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파열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됐을 때 그래서 들어갔다 빠져나왔다 이렇게 불안정성을 또 갖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불안정성이 동반이 됐을 때 탄바름이 나기도 합니다. 소리가 나기도 하죠. 그리고 아예 파열이 되는 경우 파열이 되신 분들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뚝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파열 뭔 일이 났구나 이런 거를 스스로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라인을 따라서 출혈 반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뽀빠이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게 되죠. 뽀빠이 증후는 뭐냐면 여기 볼게요. 뽀빠이 보면은 요 알통이라고 하죠. 요 알통이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요 밑에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렇게 이두박근이 있으면 이렇게 있다가 이 힘줄이 이렇게 있었을 텐데 얘가 끊어지게 되면은 얘네들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이렇게 볼록한 알통 같은 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걸 바로 뽀빠이 징후 이렇게 나타내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진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진단은 보통은 임상 증상을 가지고 히스토리 테이킹이라고 하는데요. 문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신체 검진을 하게 됩니다. 반복된 운동을 무리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앞쪽이 아픈지, 통증 부위, 그리고 앞통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임상 증상이나 신체 검진은 보통은 충돌 증후군, 다른 어깨 질환과 사실 구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초음파로 확인을 하죠. 가장 좋은 진단 방법은 초음파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음파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는 이렇게 보이는 원형으로 보이는 게 바로 이두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결절, 큰 결절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이두건이 위치하게 되고요. 이 이두건 주위에 이렇게 활액낭에 염증이 찬 모습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가장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질환,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되거나 그랬을 때는 MRI나 이런 영상들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치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치료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건 소염 진통제입니다. 염증이 있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복용을 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건염이 있을 때는 이것들이 파열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두건염은 반복된 사용이나 퇴행으로 다른 어깨 관련 질환들이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운동들 그리고 무리한 행동들을 삼가하는 게 첫 번째 치료가 되는 거죠. 하지만 보통 병원까지 찾아올 정도가 되면은 통증이 일단은 꽤 상당히 있고 염증이 꽤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게 심하지 않은 통증에서는 주사를 하게 되면은 사실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거나 다른 어깨 질환과 동반이 많이 되어 있어서 가동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조금 더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운동 치료라든지 물리치료 등등 주사도 조금 더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파열까지 일어난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파열이 있으면 보통은 수술을 할 것 같지만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었죠. 여기 보면은 이 이두건은 어깨 관절을 움직일 때 어깨 안정화에 동적 안정화에 기여를 하긴 하지만 그 기여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파열이 돼서 뽀빠이 징후가 나타나고 해도 그냥 수술을 하지 않고 기능적인 큰 제한이 없다면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다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은 고령인 경우 그냥 대증 치료를 하면서 보게 됩니다. 증상, 통증이 있으면 그거에 따른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들을 하겠죠. 그리고 재활을 하면서 기능적인 것들을 좀 보조해 주면서 치료를 하게 되죠. 저는 정형외과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파열이 있으면 보통은 정형외과를 가셔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많이 보는 환자들은 이 뽀빠이 징후를 보이는 환자들이 이제 다른 어깨 통증으로 오는 경우를 저는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데 뽀빠이 징후가 있으시네요. 파열이 있으셨나 봐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네, 예전에
힘줄이 끊어졌다고 했는데 뭐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되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수술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사시는데 크게 지장은 사실 없습니다. 뭐 기능적인 제한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물론 정상인들을 보다는 근력으로 조금 떨어지고 하는 거는 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하죠. 아까 이두박근은 아랫팔을 이렇게 굴곡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앞에 가서 다시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아랫발을 이렇게 굴곡시켜주는 역할을 바로 얘가 한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끊어졌으면 이걸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이 단두도 아직 유지되고 있고 이 단두가 아직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기능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굴곡시키는 대표적인 근육은 이두박근일 것 같지만 이두박근보다 이 안쪽에 상완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상완근이 훨씬 더 이 굴곡시키는데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이두박근의 장두가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굴곡을 못 시키지 않습니다. 굴곡도 시키고 어느 정도 힘도 발휘는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분들보다는 근력이 떨어지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기능적인 일상생활에 큰 제약은 없다. 그래서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볼게요. 하지만 수술을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죠. 보통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활동량이 많은 젊은 환자분들, 그리고 운동선수들, 근력이 중요한 이런 운동선수들은 이제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깨 앞쪽 통증의 대표적 질환인 이두건염 그리고 이두건 파열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